여기서는 RC 시정수의 충전과 방전 파형을 관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 구형파 입력 회로를 RC 직렬 회로에 인가하는 모의 실험을 띵커캐드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회로를 잠깐 살펴보면 입력의 구형파 5V 그 500Hz의 파형을 인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 2.5V의 옵셋을 걸어주기 때문에 5V 파형은 원래 이와 같은 그 중심으로 해서 원점 그라운드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게 5V가 되는데 그러니까 2.5V로 마이너스 2.5V 플러스 형태의 파형을 갖는데 옵셋 2V를 주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파형이 되느냐면 이게 위로 2.5V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접지가 여기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와 같은 형태의 파형이 되겠죠.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0V에서 5V까지 이와 같은 그 구형파가 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상에 저항 R은 2kg 그리고 C가 0.1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정수는 2kΩ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초의 시정수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초가 되니까 결국은 미리세컨드니까 0.2 미리세컨드의 시정수를 갖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구형파가 콘덴서 양단에 걸려있는 파형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이런 식의 구형파가 충전 방전이 이루어지면서 충전될 때는 이와 같은 파형 이런 파형 방전될 때는 이와 같은 파형으로 충전시간 방전시간 또 이와 같은 파형 이와 같은 파형 그래서 콘덴서에 이와 같은 충방전이 이루어지면 저항에는 이제 그 반대의 파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작을 때는 저항에서는 저항의 전압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콘덴서에 가장 큰 전압이 걸리면 저항에는 가장 작은 전압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항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에는 이제 반대로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띵커캐드로 구성한 RC 직렬 회로의 구형파 500Hz의 진폭 5V의 파형을 인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와 같은 그 저항 그리고 콘덴서 0.1 마이크로페럿이 인가가 됐습니다. 먼저 구형파는 이것처럼 5V 500Hz인데 옵셋 2.5V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쪽의 파형 부분을 플러스 쪽으로 다 올려놓은 거죠. 그 같은 파형을 인가했고 그리고 이 오실로스코프는 각각 0.2ms를 주기로 갖도록 했습니다. 0.2ms. 그래서 이 지금 파형이 우리가 그 시정수의 파형이 시정수가 0.2ms고 500Hz이기 때문에 0.2ms로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까지 콩 2ms죠. 그래서 10개의 눈금의 파형이 돼 있고 그래서 그 한 사이클의 파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500Hz인 경우에는 주기가 2ms죠. 1kHz가 1ms니까 그러니까 0.2 한 눈금당 0.2ms면 오실로스코프 이쪽에서 이쪽까지는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는 이 시간상으로 이쪽 시간상으로 2ms가 되죠. 2ms. 그러면 500Hz의 주기는 2ms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클이 이제 오실로스코프 전체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가변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실로스코프에는 입력되는 파형, 입력 파형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했고
이 오실로스코프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관찰하기 위한 거고, 이 오실로스코프는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C정수는 2kΩ 곱하기 0.1 마이크로 패러드가 되기 때문에 0.2 미리세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 실험을 할 때야 스코프로 이와 같이 저항이나 콘덴서 양단에 걸려서 걸어서 연결해서 해당 값을 모의 실험을 하지만, 실제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연결하면 안 되고 빼는 방법으로, 즉 저항에 걸린 전압을 측정하려면 여기에 채널 안에 전압을 연결하고 여기 채널 2를 연결을 해서 그 채널 안에서 채널 2를 빼게 되면 저항에 걸린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회로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곧바로 모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 실험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모의 실험을 좀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형,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그 구형파의 파형이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이 공급이 됐죠. 한 사이클이. 그러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이와 같이 방전이 이루어지고 충전이 이루어지고 방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0.2ms, 0.2ms일 때 1사이클이 가죠. 그래서 60% 정도.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이게 20V니까 하나, 둘, 셋. 여기서 여기까지가 5V가 되겠죠. 5V. 5V가 완전히 완충인데 1사이클 2ms가 지나갔을 때 그 63%니까 그 3V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3V 정도. 그래서 1타우, 2타우, 3타우 지나감에 따라서 1타워인 경우에 3.15V라든가 2타워는 86%니까 5, 6, 3, 10, 5, 8, 4, 10, 4.3V, 4.3V, 4.75V, 4.9V, 4.95V 이런 식으로 1타워가 지났을 때는 5 곱하기 0.63, 그러면 약 3.15V가 나와야 되고, 2타워일 때는 5 곱하기 0.86, 그러면 약 4.30V가 나와야 되고, 이런 순서로 해서 5타워일 때는 5 곱하기 0.95, 99%죠. 99%인 경우에는 약 4.95V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타워일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보면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게 1타워, 2타워, 3타워, 4타워, 5타워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거의 다 완전히 그 100V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과 방전,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 저항에 걸린 전압은 콘덴서에 걸린 전압이 0V에 해당될 때, 0V일 때 이것은 가장 큰 전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압과 이 전압을 합치면 전체 인가되는 전압이니까 이게 콘덴서에 걸린 전압 99%, 95% 돼 그러면 이건 거의 0V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에서 이 전압을 빼주면 이 전압이 되는 거죠. 저항에 걸린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스텝 펄스를 인가를 해서 구형파를 인가를 했을 때 RC 직렬 회로에서의 충전과 방전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구형파를 RC 직렬 회로에 인가했을 때의 콘덴서에 걸린 전압 그리고 저항에 걸린 전압을 충전, 방전, 그 시정수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